3개월 동안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철제관 속에 갇혀 지내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수십 발의 핵무기를 싣고 바다 밑을 유령처럼 떠도는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 안에서. 이건 미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핵잠수함 건조승인이라는 단어가 현실의 문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핵무기 운용 해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태양도 밤도 계절도 없는 공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은 미 해군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내부를 통해 핵잠수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까지 이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그 극한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그냥 큰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거대합니다. 길이만 170m가 넘고 폭은 13m 정도 되는데 워싱턴 기념비 높이와 맞먹는 길이거든요. 물속에 잠기면 무게가 18,000톤이 넘는데 보잉 747 여객기 50대를 합친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바닷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인다는 게 놀라운 거죠. 선체 표면에는 고무 같은 소음 흡수 타일이 붙어 있어서 적의 소나를 피할 수 있고 핵 반응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30년 넘게 연료를 보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진 세상이 펼쳐지는데 복도는 붉은 조명으로 밝혀져 있고 기계음만 낮게 울려 퍼지죠. 승무원들은 관 크기만한 침대에서 자는데 커튼 하나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뿐입니다. 와이파이도 없고 창문도 없으며 개인 공간이라고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작은 예배당과 수천 편의 영화가 저장된 서버는 있어서 사기를 북돋워 줍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981년부터 1997년 사이에 건조됐는데 각 잠수함은 제너럴 일렉트릭 S8G 가압수형 원자로로 움직입니다. 두 개의 터빈이 45메가와트의 출력을 내며 단일축을 돌리는데 수중에서 최대 시속 46km 속도를 낼 수 있죠. 저주파 능동 소나 배열 장비를 갖춰서 수백 킬로미터 밖의 선박이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이 중요할 때는 초정숙 모드로 들어가는데 대화도 금지되고 물건을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면 안 되거든요. 모든 움직임을 통제해서 적의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밀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급자족 능력도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잠수함 안에는 완벽하게 갖춰진 공작실이 있어서 용접 도구, 선반, 심지어 3D 프린터까지 구비되어 있거든요. 파이프가 금가거나 밸브가 고장나면 승무원들이 직접 고치는데 수천 미터 깊은 바닷속에서도 즉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잠수함은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데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내죠. 이산화탄소는 화학 필터로 제거하고 바닷물을 증류해서 식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거대한 잠수함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라이던트 2호 미사일 때문인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한 척에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최대 2무발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각 미사일은 서로 다른 목표물에 핵탄두를 최대 8개까지 투발할 수 있어서 잠수함 한 척이 100발이 넘는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각 탄두는 2차 세계대전 때 투하된 폭탄보다 몇 배나 강력하죠. 원래 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 건조된 오하이오급 중 4척은 2000년대 초반에 유도미사일 잠수함으로 개조됐습니다. USS 오하이오, USS 미시간, USS 플로리다, USS 조지아가 그 주인공인데 이들은 이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154발까지 탑재하거든요. 어떤 나라의 전체 공군력보다 많은 화력이죠. 여기에 특수부대원들과 소형 잠수정, 특수작전 장비까지 실을 수 있는데 상부에 장착된 건식 갑판 경납고에서는 잠수부와 수중 드론을 발진시킬 수 있어서 적 해안 근처에서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완벽합니다. 이런 고강도 임무를 24시간 수행하려면 긴 휴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군은 잠수함 한 척당 2개의 교대 승무원을 운영합니다. 블루크루와 골드크루로 나뉘어서 71에서 91마다 교대하는데, 이렇게 하면 잠수함을 최대한 바다에 띄워놓을 수 있어서 억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각 승무원은 함장을 포함한 장교 15명과 수병 44명으로 구성되는데, 배치 기간 동안 잠수함은 약 70일을 바다에서 보낸 뒤 25일 동안 부두에서 정비를 받습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들은 시간의 최소 66%를 바다에서 보내죠. 승무원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심리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수개월 동안 물속에서 철제 관안에 갇혀 지내려면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적 강인함, 규율, 신뢰가 필수거든요. 실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극한의 삶은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잠수함의 심장부인 통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수함의 중심에는 통제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함장과 승무원이 항로, 깊이, 소나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빛나는 화면과 레버, 조이스틱으로 가득한 이곳은 잠수함을 조종하고 잠재적 위협을 추적하며 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신경 중추죠. 조리실은 작지만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작은 푸드트럭 크기 정도지만 여러 명의 조리사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루 4끼 식사를 준비합니다. 메뉴는 계란과 팬케이크부터 타코와 스파게티까지 다양한데, 해군 요리책도 있거든요. 승무원들이 특히 좋아하는 메뉴는 네이비 칠리 맥이고, 디저트로는 쿠키, 케이크, 때로는 손으로 직접 저어 만든 아이스크림도 나옵니다. 신선한 재료는 1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냉동, 건조, 통조림 식품으로 대체되지만, 조리팀은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조리실 맞은편에는 식당이 있는데 좌석이 제한돼 있어서 승무원들은 교대로 식사를 합니다. 이 공간은 사교 장소이자 강의실, 때로는 영화관으로도 쓰이는데, 모든 잠수함에는 수천 곡의 음악과 프로그램, 영화가 저장된 디지털 미디어 서버가 있거든요. 개인 기기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잠수 중에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를 미리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승무원들이 좋아하는 전통 중 하나가 스틸 비치인데, 긴 순찰 기간 동안 식당을 해변처럼 꾸미고 하루 동안 햄버거를 먹으며 하와이안 셔츠를 입는 비공식 행사죠. 공간이 비좁아서 승무원들은 3단으로 쌓인 침대에서 자는데, 간신히 몸을 뻗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됩니다. 각 침대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과 독서 등 아래쪽에 작은 사물함이 있는데, 하급 수병들은 종종 핫렉을 하거든요. 교대 근무자와 침대를 공유하는 건데, 한 사람이 자는 동안 다른 사람은 일합니다. 장교와 상급 부사관들은 조금 더 나은 프라이버시를 누리지만, 사치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런 조건 속에서도 많은 승무원들은 잠수함이 제2의 집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수심 150m 아래에 있어도 집과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닌데,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폭발 위성 통신을 사용해서 짧은 문자 형식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화장실은 해군 용어로 헤드라고 부르는데, 잠수함에는 몇 개밖에 없어서 장교용 한두 개와 수병용 몇 개가 전부입니다. 각 화장실에는 변기와 작은 세면대, 샤워 시설이 있는데, 샤워는 보통 2분 정도로 짧게 합니다. 물은 배 안에서 바닷물을 증류해서 만들지만 절약하는 게 여전히 최우선 과제거든요. 작은 체육관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보통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로잉머신 몇 개의 프리웨이트가 있습니다. 작지만 승무원들의 체력과 정신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여기서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운영하려면 강하고 기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바다에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조리사부터 함장까지 모든 승무원이 소방, 피해 통제, 응급의료 훈련을 받습니다. 수중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게 화재든 침수든 부상이든 911에 전화할 수도 없죠. 승무원들이 스스로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잠수함에는 기본적인 의무실과 치과 의자가 있지만 상주하는 치과 의사는 없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고급 야전 의료 훈련을 받은 해군 의무병이 육지의 전문가들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아가며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치통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직접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도 아무리 기술과 훈련이 뛰어나도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수함에는 바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질병이나 사고, 드문 비금으로 승무원이 사망하면 시신을 밀봉된 수위에 넣어 보관하고 냉동 보관소에 두었다가 잠수함이 항구로 돌아갈 때까지 보존합니다. 잠수함 승무원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원자들은 강도 높은 심리평가, 신원조회, 보안인가, 수개월간의 핵반응로 훈련과 피해 통제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해군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수병들로 알려져 있죠. 이런 훈련과 규율을 갖춘 덕분에 잠수함 승무원들은 해군의 가장 기밀스럽고 전략적인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오하이오급의 많은 순찰 임무가 기밀로 분류돼 있지만 속삭이는 이야기들은 있는데 한 임무는 북한 해안 근처에 특수부대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극지방 빙하 아래를 항해하고 페르시아만 근처에 떠 있으며 우리 대부분이 절대 발을 디디지 못할 해안선을 감시했다고 하죠. 강력하지만 오하이오급 잠수함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후속함인 컬럼비아급이 현재 개발 중인데 차세대 거함들은 더욱 조용하고 은밀하며 진보된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2030년대부터 순찰을 시작할 예정인 컬럼비아급은 개선된 소나, 전기 추진 시스템, 향상된 승무원 생활 환경을 갖추게 되지만 오하이오급은 여전히 전설로 남을 겁니다. 2020년에 오하이오가 2026년까지 퇴역하고 함정 재활용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장은 치아까지 갖췄지만 이 잠수함들은 선제 공격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닙니다. 핵 억지 전략의 일부로서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신속하고 재앙적인 보복을 약속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는 겁니다. 드론과 사이버전의 시대에도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궁극적인 힘이 여전히 파도 아래에 있다는 섬뜩한 상기시켜줍니다. 침묵이 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기이며 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핵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답답함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심 300m 바닷속 철제관 안에서 식은 커피를 홀짝이며 핵미사일 20발을 태평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라 강철과 과학, 생존에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도시는 지금도 어딘가의 바다 아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떠다니고 있죠.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설계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닫힌 문 뒤에서 시작됩니다.